2020년 10월 24일 저녁 6시 12분. 나는 청담동 주택가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 먼지와 쇳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작업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급하게 멈춰 선 굴착기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모습.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건 흙 속에서 드러난 하얀 뼈 조각이었다. 팔다리가 일부 떨어져 나간 백골.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한 채 지하에 갇혀있던 한 사람의 흔적. 차가운 땅이 그를 꼭 껴안고 있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지고 감식반이 도착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구일까?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사고일까? 아니면?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단번에 느꼈다. 이건 오래된 실종 사건이다. 누군가 이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쳤을 것이며,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신원이 확인됐다. 2009년 3월 청담동에서 실종된 48세 여성. 11년 만에 귀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이 없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돌아온 목소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정미정. 당시 48세. 청담동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평범한 여성. 아침마다 스콘을 굽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장부를 정리하던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다. 조용했지만 친절했어요. 빵 냄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죠. 늘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2009년 3월 18일 오전 10시 37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반죽을 치대고 장부를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3시에 봬요. 할 말이 있어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걸까? 3시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빵집 문은 잠긴 채로 남았고 냉장고 안에는 다음 날 팔 예정이던 생크림이 그대로 있었다. 가스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가 쓰던 앞치마는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급하게 나간 흔적은 없었다. 마치 잠깐 나갔다 돌아올 것처럼. 나는 그날을 떠올리며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녀의 습관을 상상한다. 늘 아침 스콘을 먼저 굽던 손동작, 배달 목록을 꼼꼼히 적던 메모, 단골 손님 이름을 외우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일상이 그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멈춰버렸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3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실종 신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0일 오후 2시 51분에 접수됐다. 남편이 경찰서 문을 두드렸을 때 담당 형사는 성인 실종의 전형적인 말투로 답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성인이니까요. 며칠 기다려보세요. 그 말은 가족에게 칼날 같은 무관심이었다.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 사람. 그것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당시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었다. 아내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도 아니고요. 그날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딸 역시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했다. 엄마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 골목을 걸으면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찾아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기분이었죠.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른다. 실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린 순간이었고 일상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 CCTV 확인, 주변 탐문, 통화 기록 조회.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청담동은 당시 재개발이 한창이었고 CCTV 사각지대가 많았다.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은 빵집 문 앞에서 끊겼다. 그녀의 부재는 누군가의 삶 전체가 멈춰버린 날이었다. 단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한 주민이 경찰에 제보했다. 그날 오후 청담동 공사장 앞에서 봤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더라고요. 시간은 오후 3시 10분경. 그녀가 보낸 문자의 약속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장소, 2020년에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곳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일까? 나는 그 폐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2009년 당시 이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방치된 상태였다. CCTV도 없었고 경비도 없었고 사람의 발길도 뜸했다. 완벽한 사각지대. 누군가 숨기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주변 상가 주인들에게 물었다. 그날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워낙 공사가 시끄러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주민만이 희미하게 기억했다.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검은색 차. 모호한 증언.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그곳에 갔던 걸까?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 만남은 왜 그녀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날 공기 속에 묻혀있던 차가운 정적이 내 목덜미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골목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마치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처럼. 폐건물 벽에 기대어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2020년 공사가 다시 시작되던 날, 그녀는 결국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1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곳에서 굴착기가 흙을 파내는 순간 그녀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발견된 것들은 이랬다. 오래된 천 조각, 아마도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의 일부였을 것이다. 휴대전화 파편, 물과 흙에 침식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MJ라고 새겨진 반지. 미정, 그녀의 이름 이니셜이었다. 분리된 뼈들, 두개골, 갈비뼈, 손가락뼈. 작업자들이 발견한 것들은 11년 넘게 혼자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차가웠을까? 국과수 감식관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인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유골 상태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타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자연사나 사고사였다면 왜 이런 곳에 묻혀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스스로 그곳에 간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그곳에 두고 갔다. 누군가 흙으로 덮었다. 누군가 비밀로 묻어버렸다. 11년. 그 긴 시간 동안 비밀은 흙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는 기억을 잃었고 용의자는 흔적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2009년의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고 당시 CCTV는 덮어쓰기 되어 복구 불가능했다. 증인들은 기억이 안 나요 라고만 반복했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땅 속에 묻혀 있었다. 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족을 몇 번이고 다시 만나야 했다. 그들에게 11년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 멈춰버린 시간이었다.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겨울 같은 곳에 누워 계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어려워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세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바라만 보세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11년 동안 흘린 눈물의 흔적이었다.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기뻤어요. 드디어 집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까 이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남편은 자신을 탓했다. 그날 약속 상대를 찾았어야 했어요. 경찰이 안 움직이면 제가 직접 나섰어야 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다. 그는 11년 동안 아내의 빵집 자리를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미안해, 늦었어 하고 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날, 딸은 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조금씩 갉아먹은 듯 했다. 웃음은 사라졌고, 일상은 텅 비었고, 희망은 흙 속에 묻혔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기억뿐이었다. 기사 한 줄. 청담동 공사장서 11년 전 실종자 6월 발견. 그게 전부였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잠깐 떴다가 몇 시간 만에 묻혔다. 사람들은 클릭했고 읽었고 곧 잊었다. 댓글 몇 개. 무서워요. 범인 잡아야죠. 가족들 마음이. 형식적인 공감. 그 뒤엔 조용한 삭제. 더 자극적인 뉴스가 올라왔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갔다. 사건은 며칠 만에 뉴스에서 사라졌다. 경찰의 재수사는 단서 부족을 이유로 금세 봉인됐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공식 발표는 그렇게 끝났다. 2025년이 된 지금도 진실은 묻혀 있다.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삼시에 만나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던 걸까? 나는 이 질문들을 메모장 맨 위에 적어두었다. 아직 답이 없는 물음표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청담동 그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에서 커피 향이 난다. 누구도 11년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 실종은 그렇게 일상에 묻힌다. 평범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 쉽게 잊힌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잊힌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불씨라는 것을.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큰 사건만 기억한다. 연예인의 스캔들, 정치인의 실언, 끔찍한 강력 사건. 그런 것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평범한 이들의 실종은 너무 쉽게 사라진다. 48세 빵집 주인, 청담동 골목, 11년 전 실종. 이런 키워드들은 클릭을 부르지 못한다. 알고리즘은 이 이야기를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정미정이라는 이름이 이 도시의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그녀가 반죽을 치대던 손길, 단골 손님에게 건네던 미소, 장부에 적던 꼼꼼한 숫자들. 그 모든 일상이 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을. 비록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땅 속에서 발견됐지만 그녀의 삶은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어진다는 것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을 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록한다. 말한다. 잊히지 않도록. 청담동 골목을 걸을 때마다 나는 그녀를 떠올린다. 공사장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멈춰선다. 그리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여기서 한 가족의 시간이 멈췄다고. 누군가는 이런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미 끝난 일인데.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힌 이들을 위해. 사건은 끝났을지 몰라도 기억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이 묻혀 있어도 목소리는 계속 울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다.